안녕하세요, 피해복지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공유지분 토지를 투자로 권하는 그 직업을 가진 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발 하지 마세요. 핵심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공유지분의 특성, 여러분들 이미 취업을 하셨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거기 회사의 땅을 사는 거를 가장 먼저 하셨을 거예요. 그냥 취업을 해서 일당 7만원, 한 달 월급 150만원만 받고 거기서 교육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런 좋은 땅이 있으니까 권하는 거를 가장 먼저 하는 거라고 배웠지만 실상은 가장 먼저 뭐부터 했다? 거기는 팀장이나 실장이 본인부터 땅을 사야 이 땅을 잘 팔 수 있다라고 해서 아마 본인부터 그 땅을 샀을 거예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아침마다 교육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 땅이 좋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세뇌가 되겠죠. 가보기도 해야 되고 물건을 팔 거면 이 물건의 특징도 알아야 되고 좋은 점도 알아야 되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뭔가 알겠죠. 근데 투자에서 가장 이거에 대해서 잘 아는 방법은 뭐부터다? 나부터 사는 거다. 그러니까 실상 다른 사람들한테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 공유지분 투자를 권하기 위해서 취업을 했다고 했지만 실상은 본인이 1차적인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사팔가라는 단어를 알아요? 사팔가? 사든지 팔든지 가든지입니다. 1년 이상 버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거기 한 5개월, 6개월만 있으면 눈치채요. 이거 사기라는 거 눈치채고 자기 땅을 보면 한숨부터 나오고 한다고요. 아무리 몰라도 눈치챌 수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이게 끝나지 않고 마치 지금 합법인 것처럼 하고 있고 앞으로 은퇴, 60대 준비되지 못한 은퇴자들이 이쪽 업적으로 엄청 몰릴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초치는 멘트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서울 재개발, 도로 채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듯이 본인들 혹시 그 취업을 하면 그런 회사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잠깐은 좋겠죠. 투자하라고 거짓말 해갖고 속아서 돈을 넣으면은 수당 1,000만원, 2,000만원 받고 잠깐은 좋죠. 나중에 그 사람한테 평생 한을 주게 되는 겁니다. 왜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한을 그 사람한테 심어주냐고요. 길 가다 칼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TV에 잘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런 사연도 있을 수 있다고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제가 증명하려고 하는 건 공유지분하고 2배 이상의 폭류가 포함이 돼 있으면 이거는 공유지분 투자 사기라는 걸 계속해서 제가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증명이 안 되더라도 끝까지 역사를 기록을 해서라도 이게 살아있는 사기의 역사라는 걸 제가 갖고 증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제발 하지 마시고 언젠가 지금은 이게 사기가 아닌 것처럼 사기가 맞는데 사기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되지만 사기로 분명히 증명될 날이 올 겁니다. 저는 그 날이 올 거라 믿고 있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전세도 누가 사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전세 사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막상 아무도 보편적인 제도였던 것도 문제가 발생을 하면 사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세 사기가 왜 전세 사기인지 아세요? 이게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처음에 전세금을 줄 때는 그 사람이 이제 아파트 값이 오를 줄 알고 더 비싸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서 다른 데 투자하다고 여러분들이 했겠죠. 아파트 값이 지금처럼 확 떨어지면서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역전세가 난 거잖아요. 근데 경찰에서 왜 이걸 사기로 보냐면 야 그럼 떨어졌을 때에 대한 대책이 없이 그 돈을 왜 갖다 쓴 거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돈을 받았잖아요. 돈을 조금 받은 게 아니고요. 똑같이 4억이든 4억 5천이든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 다른 데 투자를 했던 다 썼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이 아파트 값이 오를 줄 알고 이 돈을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목적은 이걸 갖고서 투자를 하든 뭐든 간에 온전히 돌려줬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돌려줄 능력도 없으면서 이 돈을 썼다는 거죠. 목적에 맞지 않게. 그래서 처음부터 얘는 사기칠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버리는 거서 이게 전세 사기가 되는 거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주는 자체를 갖고 옛날에 역전세라 그래서 이해하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부터도 의도적으로 그럼 떨어질 때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왜 썼는데 네가 전세금을 돌려주라고 하는 돈인데 네가 왜 쓰는데 너 처음부터 사기칠 의도가 있었네 이렇게 된다고요. 똑같아요. 지금은 이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투자 목적 이렇게 말을 혼동해서 쓰고 있는데 분명히 얘도 증명될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할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이 보이스피싱범 민준판가가 보스가 징역 35년을 받았다는 걸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어요. 아마 이 공유지분을 판매하는 범죄 단체죠. 그리고 조직하고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도 그와 비슷한 형량의 죄가 되면 됐지 그 이하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이게 좀 깔끔해 보이고 큰 돈 버는 거고 주변에 로펌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보이스피싱만큼 나쁜 짓입니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고 증명하기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직원으로 근무를 한다면 좀 더 관심 있게 들으셔야 될 건 이거예요. 직원인분들한테 말하는 거지 일반 피해자분한테 말하는 거 아니고 이거는 직원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좋은 땅이라고 알고 있고 했지만 실제로 내가 등기를 받아봤는데 거기 매매 목록이라는 걸 갖고서 원가를 속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을 잘 모르니까
모르니까 매입원가가 안 써있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게 금액이 써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동시등기라는 걸 친단 말이죠. 동시등기. 매입한 회사가 계약금만 주고 그 회사가 이게 원하는 만큼 토지를 자르고 그 작업이 필요할 동안에 계속 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작업 준비가 끝나면 동시에 등기를 치는 거예요. 이 원래 주인한테 법인이 산 거와 이 피해자들이 산 거와 거의 동시에 등기를 치는 거예요. 그럼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하지만 등기가 되고 나서 나중에 확인해보면 몇 배? 7배, 5배, 4.6배 이런 식으로 폭리를 취해서 먹은 거예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가 누군가를 데리고 왔는데 그런 식으로 판매가 돼서 분명히 투자라고 했잖아요. 투자의 목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목표인데 그러면 나중에 산 사람도 먹을 게 있어야 될 거예요. 누군가가 이걸 받아줘야 이거를 투자로서 가치가 있고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7배 이렇게 팔았는데 그게 수익이 나는 게 더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엄청난 땅이면 7배가 날 땅이면 그 회사가 팔겠어요? 저는 안 팔아요. 왜 팔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 기획부동산이라 욕먹고 사태질 당하고 이러면서 왜 팔아요? 안 팔죠. 갖고만 있으면 대박인데 7배, 8배 되는 건데 그 사람들 정보력 엄청나고 돈도 많고 뒤에 로펌 같은 변호사도 빵빵하고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걸 판다고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속이려고 파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샀다라면 등기가 나오면 등기를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한 땅이나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뭐가 있는지, 공유자가 있는지. 그러니까 생면부지의 공유자예요. 옆에 직원도 생면부지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아닌 사람과 공유자로 돼 있는 경우하고 2배 이상의 폭리가 결합이 돼 있으면 절대 그 수익이 안 난다고요. 그러면 직원은 수익이 나요? 똑같아요. 원래 이 보험하고 약간 이 기획부동산하고 영업 방식이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새로 사람이 오면 그 사람한테 최대한 팔게 하고 다 팔면 이 사람이 떠나고 다만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끌고 왔으면 팀장이 되는 거고 팀장이 돼서 사람이 만들어면 또 잘려 나가는 거고 이 보험회사의 영업 방식이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뭔가 하는 게 하여튼 뭔가 좀 많은 방법 다단계도 있는 것 같고 무슨 보험 영업도 있는 것 같고 뭐 투자라고 해서 투자회사 같은 것 같기도 한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다 문제가 생기면 아니래 그냥 땅 그냥 파는 거래요. 그래? 땅 파는데 속여서 파는 거 아니야? 니네 이런 거짓말 했지 않아? 그럼 나중에 산 사람이 투자 목적으로 사서 상관없대요. 뭐 말이야 말고야.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개인은 힘이 약해서 방어를 잘 못하잖아요. 로펌 같은 거 못 쓰잖아요. 얘들 이런 거죠. 피해자가 10명이 모였어요. 뭐 1억짜리 피해자 10명이 모으면 10억이잖아요. 근데 10억이라도 각자가 각출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겠지만 상대방은 엄청난 로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이 금액이 많은 경우와 금액이 좀 적은 경우에 따라서 뭐 법적 조치도 제가 보기엔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트렌드가 무조건 형사고소를 해서 합의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트렌드이긴 한 거니까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은 사람들이 모여서 10억 원어치를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형사고소를 한다고요. 근데 상대가 봤을 때 기획부동 사기꾼이 봤을 때 나 돈 많잖아요. 그러면 1억 정도 투자해서 로펌을 쓸까? 그래서 우리가 되게 유명하게 뭐 알고 있는 로펌들을 쓰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고소장을 제대로 써갖고 제출을 해서 경찰을 넘어서 검사값을 갖다 쳐요. 송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검사님하고 1억짜리 수임을 받은 로펌하고 이제 싸우는 거죠. 이상하게 이 기획부동산 관련된 검사나 법적 조치를 했을 때 하시는 분들이 이게 실적도 안 되고 되게 복잡해요. 어려워요. 뭔가 돈도 계산도 많이 해야 되고 실적도 안 되는데 크게 관심이 없겠죠. 그럼 이 변호사들은 나름 검찰 출신의 변호사들을 고용을 해서 접근을 하면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 건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눌리면 눌리나 보더라고요. 형사로 갔을 때 쉽진 않아요. 이런 거는 기준이 조금 있어야 돼. 금액이 큰 경우와 금액이 작은 경우를 뭐 형사적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민사를 먼저 접근을 하면서 형사적으로 이후에 하느냐는 이제 금액에 따라 달라지긴 할 건데 접근 방법이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제가 이제 경험상 수많은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건 이렇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이겠구나는 판단 기준을 설 수 있고 하겠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법조계 인물은 아니니까. 아무튼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에서 근무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팔게 되면 이런 피해자들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하게끔 된단 말이죠.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수당 10% 받고 해외여행 가고 여러가지 이제 차도 시상으로 준다고 하잖아요. 그 돈 다 누구한테 나온 거? 여러분이 데리고 온 직원, 지인, 뭐 가족, 친척, 친구 그 사람들한테 나온 거를 갖고서 준단 말이에요. 수당 언제 줘요 여러분? 잔금 치면 바로 주잖아요. 그래도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딱 봐도 그 산 사람한테 나왔겠죠. 회사에서 생으로 만들어 주진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수당이 나가는데 그게 정상적인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답답한 느낌이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업이 없어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나 눈물을 흘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호소하는 건 호소. 제발 여러분들 공유지분을 판매하는 회사에 취업을 했다라면 처음에 모를 수 있죠. 하지만 한번 자기가 먼저 피해를 당해보고 사봤는데 이거 이상해. 그럼 나오셔야죠. 거기서 같이 해갖고 그걸 팔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거기 들어갔을 거고 모르는 상태에서 했겠지만 알아도 계속하는 거는 그때부터 본인도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공유지분 판매하는 회사에서 수당을 많이 주는 뭔가 느낌적으로 이상하 그 다음 나한테 계속해서 땅을 사라고 강요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면
절대 그 회사에 다니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표현도 그거예요. 자기가 근무를 했고 실제로 땅도 팔았고 해보니까 잘못된 거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자기한테 혹시라도 처벌이나 사람들의 원망이 있을까봐 그걸 이제 무시하는 분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그분들과 뭔가 같이 힘을 합쳐갖고, 결론은 제일 나쁜 놈이 누구야? 돈 제일 많이 가져간 놈이 누구예요? 기획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 한번 드렸는데 1억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여러분들은 1,000만 원밖에 못 받았잖아요. 하지만 그걸 기획했던 그 회사는 4,000만 원을 가져간다고요. 40%가 걔네가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거 갖고 나눠 갖는 거예요. 그 돈 제일 많이 가져간 놈이 나쁜 놈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같이 힘을 합쳐갖고 잡으셔야죠. 왜 둘이 싸우고 있냐고요. 뭐 너 때문에 내가 거기 갔지 않냐, 야 나는 몰랐다, 그 회사가 그런지 몰랐다, 야 둘이 싸우지 마시고 둘이 힘을 합쳐갖고 그 돈 제일 많이 가져간 놈을 잡으러 가면 되잖아요. 왜 둘이 싸우고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방법은 많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 뭐 돈이 있다 없다 그건 나중 문제잖아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을 쉽게 벌었는데 이 업계를 떠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뒤에 숨어서 쩐주만 하고 있고 수많은 바지 사장을 내놓으면서 또 하고 있을 거라고, 어디선가. 이 사람들이 박멸하지 않으면, 요즘 빈대가 문제라는데 박멸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각종 데이터, 법인 데이터들도 많이 모으고 있는데, 법인들에서 같이 영업을 하다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죠. 이렇게 뻗어나가면 또 뻗어나가고 또 뻗어나가고. 조만간에 제가 또 이 주제를 하나 쓰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업이 얼마나 좋으면 아들한테까지, 자식한테까지 물려주는 기획부동산 대표도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게 법인 등기에 나올 정도로 좋았나 봐요.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았나 봐. 자식한테까지 이 업을 물려주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조만간 한번 말할 거는 글로벌하게 외국인한테도 파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하여튼 이 기획부동산 컨셉이 직원들을 쥐어짜내서 돈을 버는 게 구조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거에 취업만 하지 않는다면 공유주분 기획부동산은 분명히 사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부터 머릿속을 좀 깨워서 절대 거기 앞잡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마지막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자기가 그 토지를 샀으면 자기 등기를 먼저 보시고 땅에 들어가셔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있는지, 공유 지분자 2배 이상의 폭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런 패턴이 내가 샀던 땅이 있거나 회사에서 판매하는 땅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공유 지분 투자 사기가 맞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취업을 했으면 남한테 절대 권하는 써도 안 되고, 혹시 권해서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분들과 다시 힘을 합쳐서 커밍아웃 하시는 거죠. 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알고 보니까 그게 잘못됐더라, 피해복지하는 놈이 말하는데 그거는 공유지분 기획 투자 사기의 형태라더라, 이제부터라도 뭔가 해서 빠져나와 봅시다, 투자금을 회수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같이 이렇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지, 지금 당장 야 너 때문에 내가 속은 거 아니야, 이런 게 무서워할 필요 없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취업하지 마시고, 취업을 했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면 그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노력! 어떻게 한다? 되면 한다? 하면 된다? 하면 됩니다. 힘내시고. 이상 여러분들의 피해복지였습니다.